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리뷰가 많이 늦었네요. LG전자에서 톤 프리를 출시했는데 이름만 빼고 싹 바꿨습니다. 이전 톤 프리 TFN6, TFN7 리뷰할 때 제가 드라이버를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드라이버 사이즈가 6mm에서 8mm로 커졌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청이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과연 사운드하고 ANC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톤프리 TFP9 제품이에요.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번에 톤프리 제품이 3가지 타입이 한 번에 출시됐는데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봤습니다. TFP5, TFP8, TFP9 이렇게 3가지인데 먼저 드라이버, 모두 다 8파이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어요. 메리디안 사운드와 ANC 기능은 5, 8, 9 모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16만 9천원으로 사운드와 ANC 기능을 탑재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TFP8은 추가로 UV 나노 기능과 무선 충전이 추가되고 TFP5보다 배터리 재생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전에 UV 나노 기능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불만인 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전을 위해 UV 나노 기능이 아주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TFP8은 무선 충전하면 UV 나노가 작동한다고 하니까 소비자 의견이 반영돼서 아주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TFP9은 플러그인 와이어리스라고 충전 케이스에 블루투스 동글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TFP9은 이런 3.5mm to USB-C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이어폰 단자에 충전 케이스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바꿔주면 케이스하고 이어폰이 연결돼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블루투스 동글이 없다 그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실제로 지금도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부러운데 비행기 탈 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 비행기 소음 다 들어오는 기내용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선을 지원하는 헤드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젠 이 충전 케이스 연결해서 기내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항공기 어댑터를 기본 제공하진 않은데 최신 항공기는 3.5mm 이어폰 단자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또 스위치 같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헬스장에서 TV 보면서 러닝하는데 유선 이어폰 연결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유선 이어폰 연결해서 뛰다가 스파크 팍팍 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유선 케이블에서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블루투스 동글 따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이제 이 충전 케이스로 연결하면 톤프리로 TV 보면서 러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게 운동한 다음에는 뭘 해야 한다? UV 나노로 살균하고 사용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참고로 TFP9은 케이스 구조상 무선 충전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UV 나노 기능도 유선 충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TFP9 박스입니다. 다른 리뷰처럼 기프트팩은 아니고 실제 양산 제품이고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인 플러그인 와이어리스가 있고 UV 나노도 이제 박스 전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TFN7과 거의 비슷해 보이죠? 지름은 54.5mm로 같은데 두께가 27.5mm에서 30mm로 살짝 두꺼워졌습니다. 케이스는 호환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옆면에 버튼이 없어지고 TX 모드 스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무드등이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들어옵니다. 이어버드를 보면 TFN7에서 디자인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스템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하우징 디자인이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팁을 빼보면 TFN7은 노즐이 원형이고 길었는데 TFN9은 노즐이 짧아지고 타원형입니다. 이어팁도 짧아졌죠? 그런데 착용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화이트하고 블랙을 착용해 볼게요. 블랙, 화이트 이런 모습입니다. 이 이어팁이 짧아서 안착이 잘 될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착용하면 안착도 잘 되고 정말 편합니다. 이번에 포스텍 인체공학 랩과 협업으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편해졌습니다. 참고로 저도 포스텍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결과가 정말 잘 나왔네요. 귀가 작은 여성하고 큰 남성까지 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TFP9 구성품은 충전 케이블과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대중소 3가지 사이즈 이어팁입니다. TFP8과 TFP5는 오디오 케이블만 없고 나머지 구성품은 같은데
블랙 색상도 케이블은 화이트로 제공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색상 이어팁은 조금 더 밝은 회색으로 색상 톤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에 착용된 상태는 타원처럼 보이는데 빼서 보면 노즐만 타원형일 뿐 이어팁 자체는 원형입니다. 제가 최근에 웨이도염 관련으로 많은 사례를 검토해봤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팁이 타원형인 제품에서 웨이도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톰프리 유출 이미지를 보고 살짝 걱정했는데 이어팁이 원형인데다가 재질이 얇아서 바로 착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죠? 이 이어팁은 메디컬 그레이드를 사용한 실리콘 재질입니다. 또한 UV 나노 살균 기능도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뺄 때 잘 뒤집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IPX4 등급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톰프리 TFE9 제가 테스트해본 연결 안정성은 좋았습니다. 사용 칩셋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블루투스 버전은 5.2 버전입니다. 제가 또 강남역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끊김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 딜레이의 연결 안정성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혹은 오른쪽 모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 모드 지원되고요. 멀티 페어링은 지원하는데 아직 멀티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아이폰 기본 320ms, 안드로이드 기본 382ms입니다. 기본 딜레이가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딜레이가 긴 것은 버퍼를 길게 잡은 것입니다. 즉 딜레이가 길면 연결 안정성은 좋아집니다. 기본 딜레이가 길어도 요즘 영상 앱은 딜레이 보정 기능이 있거든요. 실제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99ms, 안드로이드 132ms입니다. 기본 딜레이가 길어도 영상 보는데 싱크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톰프리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 폰이 아니라 톰프리 앱을 지원하는 모든 기종을 지원합니다. 타사처럼 자사 스마트폰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게임 모드 지원 시 아이폰 180ms, 안드로이드 182ms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민감하신 분은 지원을 느낄 수 있는데 충분히 빠른 수준이에요. 타사 게임 모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TFE9은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모드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 딜레이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179ms로 게임 모드 수준입니다. 아주 민감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게임도 가능한 성능입니다.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연결보다 지원이 상당히 빨라서 괜찮네요. 이어폰 단독으로 10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ANC를 껐을 때이고 ANC를 켜면 최대 6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레들 충전을 포함하면 ANC를 끄고 최대 24시간, ANC를 켜고 최대 15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어요. 크레들 충전 용량이 작다고 아쉬운 분도 계실 텐데 톰프리는 UV 나노 기능 때문에 크레들 충전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톰프리 통화를 위해 트리플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통화 성능은 바로 실제 통화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TFN7과 통화 상태 비교 녹음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지금 전작인 톰프리 TFN7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TFP9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자, 다음은 지하철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합니다. 저는 지금 TFN7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TFP9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까 저는 전작 대비 통화 볼륨이 좀 더 커져서 통화하는데 괜찮았어요. 외부 소음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살짝 들어오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통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톰프리 랩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 이어폰을 귀에 착용한 상태로 통화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속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계속 크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앱에서 톰프리 랩에 들어가면 속삭이면서 말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오른쪽 이어폰을 입 앞에 대고 소곤소곤 작게 얘기해도 통화가 가능한 기능이죠. 예전에 저렴한 이어폰들은 다 이렇게밖에 통화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속삭이면서 말하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오른쪽 마이크만 작동하는 점이에요. 왼쪽을 빼서 얘기하면 LG 톰프리 당연히 앱을 지원하죠. 디자인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인텔리전트 정렬 기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위쪽에 노출됩니다. 이퀄라이저와 주변 소리 제어를 할 수 있고 톰프리 랩을 보면 게임 모드와 속삭이면서 말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패드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터치패드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터치 기능이 소리가 잘 들어가서 딸깍하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들리시죠? 내 무선 이어버드 찾기는 소리로 이어버드를 찾을 수 있어요.
착용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 재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톰프리 TFE 5, 8, 9 모두 같은 사운드와 ANC 성능이고 기타 기능만 다르니까 사운드하고 ANC 성능은 이 영상 리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TFE9 역시 메리디안과 협업해서 사운드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EQ를 제공하는 것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기본 사운드는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구매하신 분 중에 처음에 톰프리를 연결하면 저음이 많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아서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톰프리 앱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 세팅이 베이스 부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공 EQ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톰프리 전작은 플랫에 가까운 사운드였다면 이번에는 저음을 살짝 강조한 웜틸트 사운드로 좀 더 대중이 선호하는 사운드를 담았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관련 부서에서 대중선호 사운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음이 빵빵한 사운드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운드 개발자가 단순히 저음 강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실내에서는 플랫한 밸런스로 들을 수 있게 두 가지 튜닝을 담았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땐 시끄러우니까 주로 ANC를 켜고 사용하죠. 이때는 저음을 살짝 올리는 튜닝을 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할 땐 조용하니까 ANC를 끄거나 주변소리 모드를 사용하잖아요. 이 두 가지 패턴에서 사운드가 다릅니다. 먼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비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EQ는 이멀시브이고 ANC를 켠 상태하고 ANC를 끈 상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쁘게 지나가 해는 또 지나가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 바쁘게 살지만 그냥 좀 쉬다가 신호등 알람불이 언제쯤 바뀌니 있는 힘껏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지 할 때쯤 초록 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젠 그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별빛을 들어보니까 저음 사운드가 확실하게 다르죠. 이 모드 간 사운드가 차이 난다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영리한 튜닝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리는 분명 듣는 환경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사운드를 평가할 때 저음이 살짝 올라가 있으면 아웃도어용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톰프리는 영리하게 아웃도어 할 때 환경하고 인도어 환경에서 듣기 좋은 사운드로 튜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다른지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의 ANC를 켰을 때 파란색과 연두색이 ANC를 끄거나 주변소리 모드일 때 특성입니다. 보시다시피 ANC를 끄면 상당히 플랫한 음색이에요. 중저음 다인지를 아주 잘 해놨죠? 그리고 6kHz 부근 고음이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치차름 영역으로 살짝 내려간 것이 좋습니다. 볼륨을 올려도 귀가 피곤해지지 않아서 좋죠. 그리고 초고음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ANC를 켜면 200Hz 아래 극저음에서 살짝 부스트가 있죠. 저음을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극저음에서 최대 5dB 정도입니다. 아주 튜닝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사운드를 만드는 건 누가 생각했는지 진짜 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볼륨에 찬성합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을 위해 적당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륨이 많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LG에 계속 건의를 하면은 또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탑재된 88 드라이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 THD-QF는 드라이버 성능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인데 왜곡률이 낮으면 좋다고 봅니다. THD가 거의 전 영역에서 0.1% 아래에 있습니다. 톰프리 전작과 같이 기본 EQ를 지원하죠. 메리디안 EQ 사운드는 이멀시브, 내추럴, 베이스 부스트, 트래블 부스트이고 이번에는 3D 사운드 스테이지 EQ가 추가되었습니다. 각각의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추럴과 이멀시브 특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메리디안 음장 효과가 들어가서 이멀시브로 들으면 공간감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베이스 부스트는 베이스가 올라가고 고음이 살짝 내려갑니다. 특이한 건 트래블 부스트예요. 일반적인 트래블 부스트는 고음은 올리고 저음은 내리는데 이번 톰프리는 고음과 저음이 같이 올라갑니다. 고음이 선명한 느낌이 확실한데 저음도 같이 살짝 강해집니다. 이건 어떤 의도인지 살짝 궁금한데 그래서 그런지 트래블 부스트 사운드도 괜찮습니다. 3D 사운드 스테이지는 저음이 많이 강조되는데 음악용은 아닐 거예요. 영상이나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이멀시브보다 저음이 강조되면서 공간감이 더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TFE9은 플러그인 와이어리스를 지원합니다. 이 충전 케이스가 블루투스 송신기 역할을 할 때 사운드 변화는 어떨까요?
기본 블루투스 모드와 밸런스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 고음질 코덱이 탑재되지 않았어요. FTX HD나 LDAC이 탑재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데 다음번 제품에는 이런 고음질 코덱도 탑재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882로 드라이버가 커졌어요. ANC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어느 정도로 소리가 감소되는지 ANC 성능 녹음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닥칠 때 문학에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운행 중 급정차 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잡이나 주변의 고정부를 잡고 안전하게 연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C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측정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파란색 그래프를 볼게요. ANC를 끈 차음 특성인데 여기 고음에서 차음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음 노이즈가 좀 들렸었죠. 하지만 고음은 음악을 들으면 마스킹이 잘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ANC를 켠 상태는 빨간색 그래프예요. 저음 영역에서 최대 마이너스 34dB 정도로 ANC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이 차음에서 고음 차단이 조금 부족해서 음악을 안 듣고 ANC만 켜서 테스트를 하면 ANC 성능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음악을 함께 들으면 외부에서 음악 듣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음 차단이 덜 돼서 좋은 점은 바닥 진동 전달이 덜 됩니다. 걷거나 뛸 때 쿵쿵하는 진동이 생기는 건 이 귀를 꽉 막아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귀가 꽉 막히면 이 바닥 진동이 더 전달이 잘 됩니다. ANC 전체 감소 레벨은 마이너스 19dB로 측정이 됐어요. 고음 차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홈팁 같은 걸 사용하면 고음 차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제품에는 홈팁 같은 것도 기본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변소리 모드는 어떨까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원래 주변소리만큼 볼륨을 들려주는 특기 모드가 있고 사람 목소리를 더 강조해주는 대화 모드가 있어요. 올해 출시한 고가 ANC 제품들이 주변소리 모드가 좋아졌는데 이 LG 톰프리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본 듣기 모드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 모드는 사람 목소리를 6dB 정도 더 높여서 기본 듣기 모드가 답답하신 분은 대화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주 편할 겁니다. 그리고 ANC 상태에서 작동음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 주변소리 모드를 사용할 때 작동음은 살짝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거슬릴 수 있는데 저는 빠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가 제품 나온 성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불 때 윈드 노이즈는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은 노이즈가 좀 생기는데 의외로 얼굴 정면에서 부는 바람은 이 윈드 노이즈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톰프리 디자인이 바람을 잘 흘려보내는 듯 합니다. 네, 오늘은 톰프리 TFP9을 살펴봤습니다. 전작에서 제가 아쉬워했던 드라이버 크기가 커졌고 사운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실내하고 실외 상황에 맞춰서 영리하게 사운드 튜닝을 해놨습니다. 추가로 멜리한 튜닝으로 소리가 답답하지 않고 넓게 들리는 장점이 있죠. ANC 성능과 주변소리 듣기도 실제 사용하기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번 톰프리 핵심은 착용감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UV 나노 기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택만 하시면 돼요. 사운드와 ANC 기능은 16만원대 TFP5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UV 나노와 무선 충전을 추가로 원하시면 21만원대 TFP8을 선택하면 되고 블루투스 동글 기능을 원하시면 24만원대 TFP9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동글 기능이 참 좋은데 비행기에서 사용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톰프리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